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라. 용모 단정하고 의간 정제하라. 네, 보죠. 행동은, 행위는, 행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하라. 바르고 곧게 하라. 몸이 바른 것도 바른 것.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것도 바른 것. 그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고든 것을 정이다, 직이다. 이렇게 쓰고. 실제로 마음도 바른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고, 몸도 꾸부정거리면 안 되죠? 그죠? 언제나, 등을 또 꼿꼿하게 펴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자세도 늘상 말해줘야 돼요. 밥 먹다가도 허리 좀 펴고 먹어라. 그죠? 언제나. TV 보고 앉아있을 때도, 아이 좀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봐라. 이런 게 말하자면 다 개의 그런 좋은 몸을 형성해주는 잘하는 상황이니까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는 늘 해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 몸도 마음도 바르게. 언즉 신실. 말은 신실. 믿었다. 요 믿었다라는 소리가 뭐뭐를 믿다, 종교를 믿다의 믿다라는 뉘앙스하고는 틀리죠? 언지 유실이라 그랬어요. 말에 열매가 있는 게 신. 그쵸? 말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참이죠. 참이라는 의미가 이 신이에요. 신실하다. 열매 실자도 결과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걸 같이 쓸 수 있어요. 말은 말로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경계를 하는 거죠. 언잠, 사불급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용모 단정, 위에 정직 쓰고 밑에 단정 쓰고 단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바를 단자. 바를 단자, 끝 단자, 단자는 여러 가지로 쓰게 되는데 또 실말이 단자, 단서 그럴 때 단어로 쓰게 되죠. 용모 단정하고 의간 정제하라. 정자 정리하다 그럴 때의 정자고 제자는 요거는 나라 이름 제나라 황공. 나라 이름 제가 대표적인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명사로 쓰는 제나라다 하는 나라 말고 요 글자에 나란하다 그런 동사가 있어요. 나란하다. 그래서 나란할 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란하다 그런 의미는 다른 뜻으로 가진 한자가 뭐 있어요? 한 가지 동자. 그러니까 나란하다 이 소리는 같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같을째 나란하다. 이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런 모양의 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란하다, 똑같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평행선이 있죠? 평행선이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을 제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제나라 제자고 같을 제자고. 이거는 제 그렇게 되죠. 여기에 볼시가 있어요. 이건 볼시. 이 보이는 건, 요거는 볼시자는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남이 봐주라고 그러는 게 이 시자예요. 내가 깨끗한 것을, 이 돌아가신 조상신께서 봐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신께서 봐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몸을 재개하다, 목욕 재개하다는 재예요. 재. 요거는 재, 요거는 재. 그렇게 되죠? 이렇게 볼시가 있으면은 제사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재예요. 재개할 재, 목욕 재개 그럴 때 재개할 재. 그런데 또 많이 쓰는 글자가 서재 그럴 때에 방제자로 써요. 서재. 그래서 옛날 호에 신독제 그래갖고 방 이름을 호로 자기가 하는 공부방 이름을 또 서재 이름을 바로 호로 취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에 방제자, 서재의 제자, 글서자, 요거 쓰면 서재 그런 의미로다가 할 때도 글자가 재. 요거는 좀 착각하기가 쉽죠. 글자가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나란하다. 평행선이 있으면. 이게 본래는 이게 제나라 제자인데 문장에서 나란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거는 신에게 보이다 이럴 때에 제자가 있고. 요 시자는 지금 보다, 듣다 이런 여러 글자가 나왔는데, 보다죠?
보다죠? 또 보다가 이제 더 이제 밝게 보는 게 명,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 볼 관자, 관찰 그럴 때 관도 보는 거고, 살필 찰자, 찰도 보는 거고 그래요. 찰도 밑에 볼시가 있죠. 더 나가면 이렇게 돼요. 짝을 이루는 것은 견 그러면은 견문을 넓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들을 문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 짝이 되는 것은 아까 시장, 청장 그래갖고 이게 들을 청 그렇게 되죠. 요거하고 짝이 되는 것은 눈 밝을 명이니까 귀 밝을 총 그래야지 돼요. 이거하고 짝이 되면. 이건 좀 뭐 관찰도 더 나아가서는 밝게 하는 거고. 그러면 보통 요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견문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한, 눈을 뜬 한 보여지는 것은 견. 귀가 있는 한 들려지는 것은 다 문이에요. 견문을 넓히다. 가장 범범하게. 그렇게 경험으로 인해서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게 견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봐야지, 들어야지 이런 의식을 가미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달리 쓰여요. 그러니까 어학 공부를 잘하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듣고 그러려고 어디 가요? 시청각실에 가가지고 화면도 보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거 끼고 이어폰 끼고 잘 들으려고 그러는 거고 보면서 더 확실히 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거는 시청각실이죠. 견문각실이 아니라 그렇죠? 시청각실. 의식을 더해지면은 시다 청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더욱 밝게 분명하게 보면은 눈 밝을 명, 밝을 명자가 귀 밝을 총.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는 것 이외에 이치의 시비를, 이치의 어둡고 그렇지 않음을 그거를 분별하는 것까지도 살아가는 이치의 그런 분별력까지도 귀 밝다, 명, 눈 밝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똑똑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총명.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관찰도 빼놓고 안 나온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볼시잖아요. 이거는 부수가 볼시하고 벌견 이렇게 되는 거죠. 볼시죠. 요거는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거는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거는 볼시고 이거는 보일시. 그래서 시위하다 이러죠. 내가 조금 억울하고 표현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이제 억울하면은 한강 다리도 올라가고 말이죠. 실제로 떨어지지는 않고 떨어지려는 폼을 잡으면서 막 주위로부터 나를 보이죠. 내 뜻이 이거다 이러면서 보이죠. 그거는 시위 그럴 때는 이렇게 보일 시자를 쓰는 거예요. 요 글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재개하다 그 글자도 나 깨끗한 거를 신이 봐주십시오. 그렇게 있는 글자죠. 그렇죠? 얘도 요 시자를 옆으로 줄이면은 이렇게도 쓰고 얘도 이 풍성한 물상을 신에게 보인다. 이렇게 파자도 해요. 여름에 이게 인의예지 할 때 그 계절별로 할 때 얘가 여름이었어요. 추나 추동일 때에 그거를 파자에서 또 쉽게 설명하는 이해하기 좋은 거로는 풍성한 것을 여름에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그 먹음직스럽고 윤이 나고 이러는 거를 따다가 먼저 누구한테? 신한테 먼저 올리는 거죠. 그게 얘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이는 거죠. 풍성한 거를 보이다. 그런 뜻으로 또 파자 하기도 해요. 예자가. 그러니까 이 화와 복 이런 글자가 뒤에 화복 문문하여 유인소서 이런 게 나오는데 화나 복도 다 이게 보여주는 것의 일종이에요. 사람한테 복을 보여주고 화를 보여주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보이시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글자. 거처 필공하고 도리 안상하라. 작사 모시하고 출원 고행하라. 상덕 고지하고 연락 중흥하라. 음식 신절하고
언어 공선하라. 거처 필공, 거처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게 한다. 얘가 있는 모습이 공자예요. 유래지모, 얘가 있는 모습이 공자. 보리안상 그럴 때에 걸음 보자고 요 리자는 신발리, 신리 이래도 되고 밟을리 그래도 되고. 그래서 보리 그러면은 걸음걸이가 보리가 돼요. 걸음걸이도 언제나 걸음걸이를 어떻게 걸어가라라는 것도 애들한테 잘 일러주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쫄싹쫄싹 걸지 말고. 이제 그런 반대가 안상, 안 편안할 안자고 자세할 상자인데 요 안상이라는 또 다른 그 구어체적 단어 풀이를 보면 침착하다 이런 게 있어요. 안상이. 안상은 침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편안하다, 상, 자세하다. 자세할 상자인데 편안하다, 자세하다 이런 거 보면 상자 자세하다. 자세하다라는 것은 차근차근한 거죠. 그렇죠? 자세한 것은 차근차근한 게 자세한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상자. 그리고 안자의 반대말은 불안인데 불안한 모습은 왠지 뭐 정서불안 이러듯이 막 그냥 좀 안정되지 못한 게 불안 아니에요. 그런데 걸음걸이 행동거지는 늘 이게 정돈되게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하라고 아이들한테 일러주는 거죠. 막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그거는 애들이 보리 안상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니까 조용히 걸어라. 차분하게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사모시 출원고행, 작사모시 출원고행. 지금도 이제 을인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무슨 결심 무슨 결심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면은 작심삼일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있어야 나중이 있으니까 작심삼일이 돼도 하여튼 결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거죠. 처음이 없으면 끝이 당연히 없어요. 나중에 명심보감에도 그런 분위기로 익히게 되는 글이 있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씨 뿌리는 게 처음이라고 보면 아예 씨를 안 뿌렸으면 거둘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려야지만 나중에 거둘 기대도 있는 거죠. 씨를 뿌리다 이게 시작인데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직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고 오늘부터 하는 거라면 내가 오늘부터만 잘하면 돼야지 되니까 더욱 결심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처음에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작사, 일을 할 때에는 모시, 처음을 도모해라. 처음을 잘 꼼꼼히 따져서 처음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죠. 출언고행, 말을 할 때에는 행동을 돌아봐라. 실천하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말아라. 상덕고지 연락중흥. 떳떳한 덕을 굳게 지키고 글자대로 보면 그렇게 돼요. 이 상자도 한문에서 늘 많이 나오게 되는데 상이 보통이 상이지만 이것만큼 떳떳한 게 없어요. 떳떳하다 이 말은 어디에 자신감이 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우리가 떳떳하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떳떳하다라는 말은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이런 거를 쌓아 갖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또 그렇게 지켜야지 되는 거. 이런 거를 상도다, 상법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만인이 지켜야 되는 법칙이죠. 그런 의미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은 정말로 외면할 수 없는 그 말이 상인데 이런 변치 않는 언제나 누구나 지켜야지 되는 그런 그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상덕이다, 상도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것을 고지, 굳게 지킨다. 요 가질 지자, 지자하고 몸신자 써서 지신 그러면 몸가짐이 지신이에요. 내 몸가짐을 어떻게 가진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몸가짐에다가 지자를 잘 써요. 연락중흥, 연자는 그럴 연자, 낙은 승낙하다, 허락하다 그럴 때 글자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긍정의 대답이에요. 누가 말을 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여긴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나 그냥 낙이나 똑같아요. 그런 대답은 또 지키지 못할 대답을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지나치게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나 말은 신중하게 무거울 중자 무겁게 하다. 신중하다 이 말은 반대로는 가벼울 경자예요. 음식 신절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많이 마련해서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언어 공선 말은 언제나 예가 있게 하고 겸양하게. 그래서 말해 보면은 나에 대해서 겸칭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몸가짐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게 몸에 배야지 되겠지만 일개 왕이더라도 자꾸만 나라에 무슨 병고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가뭄이 오래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음식 가짓수를 줄여서 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반성의 의미로 내가 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잘못했다라는 의미로다가 그렇게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거나 해가지고 신한테 자기의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나쁜 가뭄이 오래 들었으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식은 절약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은 공손하고 나를 언제나 낮출 줄 알고 그런 거를 익혀주는 거예요.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교하며 예속상교하고 환난상효라라. 요것은 향약의 네 덕목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일 거예요. 이 향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이웃 간에 이렇게 경조사가 있으면 상부상조하고 이제 이런 그런 서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지만 넓게 보면은 여기에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자치단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기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이웃이 이렇게 상부상조함으로 해서 다 이렇게 결속력이 있게 되고 조선시대에 크게 장려를 했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덕이라는 것은 마음에 쌓여진 좋은 결과물이 덕이거든요. 말하자면 선과 악할 때 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좋은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업자는 작업, 직업할 때 업자는 일업자고 이런 일들은 서로 권장을 해요. 더욱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해주고 과실, 잘못된 거, 허물 이런 일들은 서로 경계를 해서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이웃 간에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타일르고 그래서 좋은 사회, 밝은 사회, 안락한 사회를 끌어가는 거죠. 예속, 상교, 환란, 상율. 예속, 그런 이제 개성 얘기했는데 예가 있는 풍속은 서로 사귀고 그런 풍속으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마을에서 그런 사회를 결성을 하고 환난, 어렵다, 어려운 일이 생기다. 걱정스러운 일, 난, 어려운, 곤란한 일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서로 구휼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지진해일로다가 고생하고 있으면 하여튼 그 안에는 이제 불순하게 자기 나라의 위상을 세워보려고 내가 얼마 냈으니까 누구 얼마 내고 이제 그런 뒷일도 있지만 하여튼 개인에서부터 국가가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런 큰 천재지변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이 끊임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작게는 마을, 더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웃. 그래서 나가면서 큰 사회, 큰 세계 이렇게 결속력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이 향약의 네 덕목으로서 많이 지켜지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도 늘 이런 생각을 주고 누구를 항상 돕게 하고
이런 지각을 깨워주는 거죠.